이제 3번 외화 자산 평가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전산 세무 2급 전용 문제입니다. 세무 2급에는 100% 나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회계 2급에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뭐 풀어보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기 대여금 중에는 당기 중에 캔디에 대여한 외화 대여금 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화 자산을 평가해라 이 말입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 지금 현재 단기 대여금 중에는 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입니다. 첫 번째 해석이 자산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현재 가격은 900만 원인데 얼마로 바꾸라는 거죠? 1,200원이니까 1,200원에 900달러, 9,000달러. 계산 안 되죠? 자, 1,080만 원입니다. 1,080만 원. 900만 원을 얼마로 바꾸라고요? 조금만 더 상상 한번 해볼게요. 900만 원을 장부에 9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1,080만 원으로 바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금액이 늘어났죠?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그렇죠. 자산이 커졌으니까 이익이죠. 하나 더 질문할게요. 자, 이익입니다. 맞죠? 얼마 이익이냐면 180만 원 이익입니다. 자, 180만 원 이익. 이익이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케이. 오른쪽에 뭐 쓰면 되냐면 외화 환산 이익 쓰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얼마 쓰라고요? 오른쪽 외화 환산 이익 얼마 쓰라고요? 180만 원. 왼쪽에는 인마가 주인공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차변의 단기 대여금. 답이 여기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에 이익이면 외화 환산 이익, 손실이면 외화 환산 손실. 이게 전산세무 이거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인데 회계 1급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거를 하면 막 전멸해요. 많이 어려워해요. 근데 되게 쉬워 보이죠, 맞죠? 혼자면 잘 안 됩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제 외화 장기 차입금이 기말 현재 150만 원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은 1,300원이다. 자, 이제 질문 다시 할게요. 외화 장기 차입금은 상상 조금 하시고 자산이다, 부채다? 오케이, 부채다. 네, 부채입니다. 현재 장부에는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를 얼마로 바꿔야 되냐면 1,300원에 1,000달러. 130만 원으로 바꾸라는 거죠. 자, 다시 생각 한번 해볼게요. 150만 원을 얼마로 바꾸라고? 자, 이렇게 150을 130. 자, 이제 상상 한번 해보셔야 돼. 이익인가 손실인가? 이익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부채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입니다. 이익이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뭐라고 쓰면 된다? 외화 환산 이익 얼마라고 쓰면 되죠? 20만 원이지. 그러면 대변에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면 됩니다. 물론 거는 붙여야 되겠죠?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됩니다.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이제 단기 차입금은 자산이다, 부채다? 부채다. 일단 하고 갑니다. 독일 바바리안에서 차입한 금액 1,000달러로 차입이 현재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으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만 일단 환율은 1,100원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금액을 1,000달러 빌렸는데 빌릴 당시에 차입일이 빌릴 당시에 1,000원으로 빌렸기 때문에 아마 장부에는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얘가 현재 환율이 1,100원이 됐다. 1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얼마로 바꿔라? 110으로 바꿔라.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단기 차입금이 자산이라고 했어요? 부채라고 했어요? 부채인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바꿔야 돼요. 이익이다, 손실이다? 어디에? 왼쪽에 계정 과목은 외화 환산 손실 10. 그렇죠. 외화 환산 손실 10. 그리고 나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여기 답이 단기 차입금이 답일지 외화 차입금이 답일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적긴 적었는데 장부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언어 능력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독일 바바리안의 외화 차입금으로 적었는지 단기 차입금으로 적었는지 말 문맥상은 단기 차입금이 맞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 단기 대여금으로 계상된 자 단기 대여금 자산 부채. 오케이 자산. 자산. 자, $1,000, 1,000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얘가 1,100원으로 바뀌었다. 100만 원 기록되어 있던 놈을 110만 원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맞죠? 자, 상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가 110만 원이 됐다. 이익이다, 손실이다? 얼마? 어디에? 외화? 외화 환산이 10만 원. 요게 화 밑에 니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외화 평가의 이익이란 뜻입니다. 차변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여기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케이스를 한번 봤어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와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인데,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인데, 오른쪽이면 이익, 왼쪽이면 근데 아까 외화 환산 손실 그게 바로 앞에 아마 91에 회계 2급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겁했어요. 야, 이게 왜 여기 나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단 알고는 가야 된다는 거죠. 잘은 안 나옵니다. 요거는 외화 자산 평가하고 문제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냐 부채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요. 얘는 무조건 뭐죠? 자산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익인가 손실인가의 답을 구하고 반대편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된다. 그러나 액면가액이 나오면 그냥 무시하여라. 자, 문제 볼게요.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정기말 장부가액은 120만 원이고 자, 질문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다 부채다? 100% 자산이다. 이해가시죠? 아까 문제 푸는 형식 똑같아요. 120만 원이 130만 원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어디에? 개념 과목은?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얼마? 오케이.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답이 되는 거죠. 자, 요 문제는 나와요. 요 문제는 나와요. 자, 다음. 아까 우리 숫자가 10이라고 적혀 있었댔네요. 술술 가네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번이 되게 어려웠던 이야기죠. 설정위원회 관련된 것이 여러분들께 큰 부담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요것도 좀 잘 틀립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앞서서 한번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나오면 얘를 이자 비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답에 단기 차입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 왜? 빌린 거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줘야 되잖아요. 이자 비용.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 미수액을 계산하다. 말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얘를 축약시켜 볼게요.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이자 수익. 그러면 다시 읽어볼게요. 이자 수익 미수액 15만 원을 계산하다. 아시겠죠? 우리 지난 수업인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계상이라는 말에는 설정과 이연이 있는데 설정은 올해 것. 이연은 내년 거지라고 했죠. 올해는 자기 자리에 위치하고 내년은 이연은 남의 자리에 가죠. 설정은 뭐랑 친하냐면 미랑 친하고요. 이연은 뭐랑 친하냐면 선이랑 친하다 그랬죠. 지금 현재 미니까 얘는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올해 겁니다.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설정하는 개념이고 그럼 이자 수익의 위치는 자기 자리에 가야 되니까 오른쪽이 되는 거죠. 이자 수익 15만 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차변에 뭐라고 쓴다? 미수 수익이라고 쓴다. 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회계 2급에 잘 나옵니다. 요거 좀 체크.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12만 원을 계산하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네 글자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 12만 원 계산해라 이 말이죠. 얘는 설정 문제예요. 과거에 했던 거를 취소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자 비용의 위치는 왼쪽에 이자 비용.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 계정 과목.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 지급 비용 이렇게 쓴다고. 미 지급 비용. 지금 현재 미라고 썼던 이유는 얘가 올해 것이기 때문에 미를 쓴다. 설정인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장기 차입금. 자, 장기 차입금 문제는 일단 전산 회계 1급 단골 문제입니다. 전산 회계 1급 단골 문제. 아까 여기는 회계 2급 나온다 그랬어요. 얘는 회계 2급에 나와요. 여기 나오고 5번은 별표. 지금 요거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답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5번은 다시 한번 좀 쳐다보시면 답은 얘를 벗어나지 않아요. 답은 얘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자 수익, 미수 수익, 이자 비용, 미지급 비용 얘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오히려 답을 좀 통으로 좀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 얘는 일단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장기,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기 차입금의 개념은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죠. 장기로 빌렸던 채무가 얼마 이내로 도래했죠? 1년 이내로 지금 도래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를 하는데 유동성 대체를 하는 거죠. 즉 장기 부채를 유동부채, 즉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바꾸는 행위를 하는데, 지금 장기 차입금의 원래 설정이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에 부채로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얘를 까는 거죠. 차변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워집니다. 상계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왼쪽으로 빼버리고 얘를 오른쪽으로 바꾸면 얘가 답이 돼요. 답은 회계 1급 단골 문제 이렇게 보다시피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인데 거래처를 둘 다 적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의 문제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 얘를 기억을 합니다. 회계 2급의 단골 문제는 차변의 성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게 가장 잘 나오고, 회계 2급에서는 성급비용, 보험료가 잘 나오면 얘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잘 나오고, 세무 2급은 그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 잘 나오고. 얘는 회계 1급용인데 회계 2급에 나오지 말란 말은 없죠.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장기 차입금 거,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거. 둘 다 뭘 걸어줘야 된다고요? 거래처를 적어야 된다. 그러나 은행에서 더 연장해 준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참고로 요거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회계 2급에는. 세무 2급에는 연장한다고 그러면 얘를 다시 대변으로 보내고 얘를 다시 차변으로 끌어옵니다. 그때는 반대되는 분기가 일어나는 거죠. 연장되었으면 야 유동성 장기 부채 없애고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경우도 있고, 상환 예정 시기 도리하는 것만 유동성 대체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 이렇게 빌려놨는데 4억이 빌렸지만 사실은 내년에 상환해야 될 건 1억밖에 안 돼. 그럼 그 1억만 딱 바꿔야 되죠. 이해가시죠? 그런 문제. 여기는 유형 나오는 유형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세 가지 나오는데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5번 별표. 양쪽 다 뭘 걸어줘야 된다? 거래처를 적어줘야 한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문제 되게 복잡한데 보이는데 되게 쉬워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장기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를 그거로 회계 처리하시오. 상환 예정 시기가 내년에 도래한 게 뭐죠? 시뻘건 거 얼마죠? 얘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1억 5천만 할 필요 없고요. 아시겠죠? 상환 예정 시기 도래한 것만 한다는 거죠. 얘가 어디로 간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 1억 유동성 장기 부채 거 1억 하면 끝이죠. 되십니까? 얘는 할 필요가 없고 얘는 할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 뭐만 봤다? 얘만 봤다. 얘는 볼 필요가 없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똑같은 문제. 우리은행으로부터 단기 이전에 차입한 장기 차입금 1억은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상환 기일이 도래했다. 유동성 대체를 하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 1억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거 1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상환 예정 시기 도래한 것만 한다 그랬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 40% 계산치 안 되죠? 4천 대변에 4천. 답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연장됐죠? 연장됐으면 인마가 크로스가 되는 거죠.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5천 대변에 장기 차입금 거 5천. 우리 시험은 나온다면 얘가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얘가 나올 것이다. 다음 7번 현금 과부정. 자, 얘는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막 두루두루 나옵니다. 두루두루 나오고 난이도 상 어렵다. 일단 어렵다. 일반 전표 문제로 나올 경우도 있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일반 전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머릿속에 하나 넣을 거. 결산 시에 현재 우리는 일반 전표가 기중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산 시 문제예요. 결산 시 문제는 무조건 자비익 아니면 잡손실이 나와야 돼요. 자, 무조건 자비익 아니면 잡손실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거 하나예요. 두 번째는 오른쪽이면 자비익이에요, 잡손실이에요. 자비익. 왼쪽이면 걔는 무조건 홀딩이에요. 홀딩. 반대되는 짝꿍은 뭐냐면요. 현금 아니면 현금 과부족이 나와요. 답이 일단 무조건 그래요. 답이 현금 아니면 현금 과부족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이란 말이 안 나오면 100% 답은 현금이고요.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언급이 한번 딱 돼버리면 그 답은 현금 과부족이에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자비익이 여기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비익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현금 아니면 현금 과부족. 그러면 답이 잡손실이라면 반대쪽에는 현금 아니면 현금 과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비익인가 잡손실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자비익인가 잡손실인가를 따지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현금인가 현금 과부족인가 그쪽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현금이라 가정하고 문제를 먼저 풀 거예요. 그러면 현금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요. 이쪽에 현금인지 이쪽에 현금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이쪽이 현금이면 여기 뭐 넣으면 돼요? 자비. 이쪽이 현금이면 여기에 적고 그 다음 마지막에 현금 과부족이 글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찾을 겁니다. 그렇게 찾으면 이 문제는 안 틀려요. 자, 자비익인가 잡손실인가를 먼저 찾으면 틀려요. 쉬운 뭐부터 찾으라고요? 현금.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설정하는 계정 과목이고 일단 이제 현금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먼저 만약에 문제에서 잡손실이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잡손실 얘기해 주면 끝나세요. 잡손실 쓰고 이쪽에 현금 아니면 현금 과부족만 적으면 끝이에요. 자비익이냐 잡손실이라는 말이 나와버리면 땡큐. 근데 생각외로 문제 10문제 중에 한 6문제는 이야기해 줘요. 영업의 비용으로 쓰시오. 답은 잡손실. 영업의 수익으로 쓰시오. 답은 자비익. 이미 딱 메이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현금인지 현금 과부족인지만 찾으면 되고 그거 모를 때는 이제 실제와 장부로 이제 나누어서 그림을 그리고 실제를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뭘 건드려야 된다? 장부를 건드려 가지고 실제와 장부를 일치시킵니다. 그때 현금의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현금 위치가 이쪽에 딱 있냐 이쪽이 있냐 딱 파악이 되고 자비익 잡손실을 심고 마지막에 문제에서 현금 과부족이 언급되었으면 현금을 무엇으로 바꿔라? 현금 바꾸고 언급되지 않으면 그냥 현금으로 한다. 색칠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까지 막 따라오는 게 대단합니다. 이 수업이 되게 어려운 수업이에요. 되게 어려워.
첫날에 얼마나 호되게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무던하게 보시네요. 어려운 내용들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시험 나오면 참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답을 한번 볼게요. 관련 문제. 결산이 현재 실제 운영하고 있는 현금의 잔액은 뭐고 장부상 잔액은 이거다. 일단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 그릴게요. 현금이 커요. 실제 보유하고 있는 돈이 많아요. 장부가 많아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뭘 건드리지 마라 그랬죠? 여기 안 건들 거예요. 그럼 얘랑 일치하려면 요 대가리 딱 잘라가지고 팍 보내야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맞죠? 질문. 현금의 위치는? 그렇죠. 대변의 현금. 됐습니까? 그러면 차변의 계정 과목은? 차변의 계정 과목은 손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죠. 맞죠? 문제에 현금 과부적 언급됐습니까? 그럼 끝. 답은 여기서 끝. 마지막 이거 한마디 나오죠. 현금 과부적이 언급되었는가? 아니요. 여기 답.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자, 지금 요런 말이 났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기존 현금 시제가 부족하여 현금 과부적 언급 한번 뜯고 맞죠? 현금 과부적으로 계상되었던 금액 5,000원에 대하여 결산이 현재도 어쩌고 하다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럼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답이 먼저 메이드 됐어요. 잡손실. 반대편에는 그렇죠. 이거는 그림 그리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땡큐 문제. 이런 문제가 한 60%, 오히려 더 많아요.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시죠. 답은 어디에? 차변에 잡손실, 대변에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약간 부풀려져요. 한번 봅니다. 틀린 답 아니에요. 조금 더 커져야 돼요. 덩치가. 현금 과부적이 얼마란 말이에요? 4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 현금 과부적이 40만 원 적혔어요. 그런데 잡손실은 내용상 얼마예요? 8만 원이죠. 그렇죠. 8만 원이 잡손실이에요. 그럼 32만 원을 뭐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굿. 그러니까 답이 이제 얘 위치는 맞아요. 이렇게 위치는 됐죠. 근데 이렇게 부풀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제대로 읽을 때 잡손실 띄웠고 현금 과부적 떴고 그럼 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거 하나만 더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야, 어렵다. 요거는 잡익 잡손실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조금만 힌트 들어갈게요. 그래서 모르겠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잡익인지 잡손실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날짜 지정해줬죠. 그럼 문제에서 11월 30일 가보는 거지. 이해가세요?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과부적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힌트는 보고 가는 거예요. 문제에 다른 날짜 이야기해 주셨을 때는 꼭 그 날짜 가라. 구대성 어록에 나옵니다. 말도 안 됐어요. 날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과부적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은 현금 과부적 없애야 되니까. 아니, 현금 과부적 없애야 되니까.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적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그렇지. 대변에 현금 과부적 80만 원 씹는 거예요. 다시 11월 30일에 갔더니 현금 과부적이 차변에 있더라. 이거 확인된 거예요. 뭐 가지급금이 있든지 인출금이 있든지 뭐든지 있는 거 확인하면 반대편으로 보내가지고 미결산 계정 과목, 즉 없애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현금 과부적을 이쪽으로 가서 없앤다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과부적 80 심었어요. 그 다음 문제 해보세요. 이게 전산회계 이거 문제의 단골 문제랑 섞였어요. 잡이익 잡손실이 안 나옵니다. 원인을 발견했어요. 전부 다. 잡이익 잡손실이 아니에요. 원인 발견을 못해야 잡이익 잡손실이지.
차변에 뭐 들어올 것 같아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얼마 들어와요? 맞습니다. 보험료 15만 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변에 80만 원이고 차변에 보험료 15 잡았죠? 나머지 금액 뭘로 잡을까요? 보험료 친구 짝꿍 선급 뭐 프로그램 다루듯이 성급하고 엔터 선급 비용 선급 비용 아직 입이 짱죠.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 얘는 차후에 여기로 갔다가 보험료로 상계처리가 바뀔 겁니다. 저런 문제. 자,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거. 대변에 현금 가부죠. 차변에 보험료 50만 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선급 비용 50만 원.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 현금 가부적이 아까 제가 말은 이제 무조건 자비익 잡손실이 나온다. 그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자비익 잡손실은 그 원인을 발견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고, 얘는 발견을 하면 발견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8번. 자, 8번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죠? 8번에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듣고만. 부가세는 일단 우리 파트에 안 나와요. 회계 2급에 안 나오고 회계 1급부터 나오는데, 예수금은 차변에서 없애고 대급금은 대변에서 없애고, 이익에 관련된 거는 자비익, 손실에 관련된 거는 잡손실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 차이가 대변에 나면 미지급 세금, 차변에 나면 미지급 쓴다. 요거는 살짝 이렇게 해놓고, 여기 공식이에요. 공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회계 1급 하면 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기 있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관련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요것도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했죠, 금방.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자산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왼쪽이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실. 그다음 반대편에는 단기 매매 증권 쓰면 끝난다. 그거고, 매도 가능 증권은 전산세무 이금료. 그래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인출금 우리용, 오리지널 회계 이금용, 인출금은 이제 회계 1급부터 안 써요. 이 개념 과목을. 인출금 없애주면 돼요. 대신 인출금, 다시 보험, 아까 보험료의 짝꿍이 뭐였죠? 성급 비용. 자, 성급 비용 보험료는 짝꿍이에요. 짝꿍. 둘이는 성급 비용, 물론 성급 비용, 이자 비용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성급 비용 보험료는 짝꿍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출금의 짝꿍은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인출금이면 이쪽에 자본금, 이쪽에 인출금이면 이쪽에 자본금. 말에 뭐 꼬인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출금하고 자본금은 짝기다. 아시겠죠? 인출금은 자본금 짝기다. 근데 인출금이 인자가 끌 인자고 출이 나갈 출이에요. 들어올 때도 인출금이고 나갈 때도 인출금이라는 개념 과목 쓰는데, 시험에는 통상 사장님이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때, 나갈 때 인출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예 개념이 임금이 아니라 출금으로 따지면, 지금 인출금이 돈이 나갔으니까 기존 분기에는 대변에 현금이 나갔고 차변에 인출금 이렇게 써요. 회계 1급부터는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써요. 가지급금이나 인출금이나 비슷한 개념 과목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차변에 인출금, 요거 없애야 되잖아요. 얘 없애려면 어디로 보내요? 대변에 보낼게요. 그럼 대변에 인출금, 차변에? 그렇죠. 차변에 자본금. 차변에 자본금이 잘 안 들어와요. 인출금의 짝꿍은 뭐다? 자본금.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인출금이 차변에 남았을 때는 답은 밑에 얘가 답이 되고, 인출금이 대변에 남았을 때는 차변인데, 답은 요게 답의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거죠. 돈 가져간 케이스가 거의 진다죠. 그래서 1번에 별표 치면 되죠. 1번에 별표 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 자료는 제가 다른 수업할 때 만들었다가 그래 가져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한번 해봐요.